결혼? 절대 안 해. 좋아할 여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 같지만 이지혁이 입 밖으로 꺼낸 그 단호한 한마디는 결국 연애의 끝을 알리고 나아가 가족의 평화로운 저녁 식탁마저 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건축 부자재 회사 대리로 일하는 이지혁은 그날 평소처럼 라이딩을 마치고 한강변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방울이 식기도 전에 회사에서 급히 걸려온 전화. 사고가 터졌으니 빨리 복귀하라는 연락이었다. 옆에는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지혁은 미안한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1시간 반 걸려요. 바로 회사 가야겠어. 여자친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하며 준비했기 때문이다. 우리 300일이야. 호텔 1박이랑 저녁 예약해놨는데 이벤트 준비했단 말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지혁은 여전히 무심했다. 기념일 안 챙기기로 했잖아. 준비하지 말지 그랬어. 차갑게 돌아온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결정타는 지혁의 다음 말이었다. 회사 아니어도 오늘은 저녁 못 먹어. 동생들이랑 이미 선약 있어. 그제서야 여자친구는 폭발하듯 외쳤다. 지금 가면 나랑 끝이야. 나랑 결혼할 생각 없지? 그러나 지혁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누구랑도 없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울음을 꾹 참으며 등을 돌렸고 지혁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회사로 향했다. 케이크와 촛불, 예약된 호텔과 식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시각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회사에서 33년을 일하다 정년퇴임을 한 날 그는 홀가분한 듯 웃으며 동료들과 추억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서도 씁쓸함은 지워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식들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정년됐으니 이제 손주 품어야지 하고 농담 섞인 충고를 늘어놓았다. 이상철은 애써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 시각 그의 3남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은 근처 카페에 모여 아버지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기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상철은 문득 발길을 멈추고 카페 안의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한 지혁은 막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김다정에게 붙잡혔다. 지혁아, 선 좀 봐라. 이제 너도 나이가 있지 않니? 김다정의 표정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혁은 단호했다. 엄마, 결혼은 필수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어머니는 대답을 잊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다. 한편 지혁은 절친 박성재와 차를 함께 타고 회사로 이동 중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니는 친구였다. 성재는 금수저로 태어나 아버지 박진석의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지혁과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청년처럼 행동했다. 둘의 대화는 늘 현실과 철학 사이를 오갔다. 한편 지은호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오래 쓰던 온풍기를 대신할 제품을 구입하려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이다. 3만 원을 건네고 받은 박스에는 온풍기는커녕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야, 거기서! 은호는 용감하게 쫓아갔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지나가던 지혁이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곧장 몸을 날려 사기꾼을 붙잡았다. 짧은 실랑이 끝에 사기꾼은 결국 3만 원을 변상하고 심지어 최신형 온풍기까지 건네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은호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선배 감사합니다. 그날 이상철은 혼자 귀가하며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다.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참 고운 추락이구나. 오랜 세월 회사에 몸 바치고 이제야 비로소 노는 자리. 그의 눈빛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케이크와 음식, 편지와 선물이 준비된 정년퇴임 파티. 아이들은 각자 돈을 모아 부모님과 할머니 조옥래에게 용돈을 드렸고 성재는 큰 웃음을 지으며 크루즈 여행권을 선물했다. 잠시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독립하려고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멈췄다. 아버지가 물었다. 왜? 무슨 일이냐? 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김다정은 젓가락을 놓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 생각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저는 결혼할 마음도 좋아하는 여자도 없습니다.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실망이,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저녁은 이제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한편 지은호는 혼자 일하다 말고 휴대폰 속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지혁이 있었다. 은호는 그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다가 결국 화면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선배. 하지만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다. 누군가 은호의 행동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박영라의 어머니 고성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묘했다. 그래, 찾았다고? 고성이의 입술 끝에 번진 미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왜 지은호를 찾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결혼을 거부하는 남자 이지혁, 그를 사랑하는 후배 지은호, 불안에 휩싸이는 절친 박성재, 그리고 어딘가 수상쩍은 시선을 보내는 고성이. 드라마 화려한 날들, 첫 회부터 이미 폭풍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갈 것이다.